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객지형 프로그램을 짜려면 꼭 알아야 되는 것들. 그래서 이제 상속과 상속하다 보면 생기는 추상 클래스. 그죠? 그래서 또 다른 축으로 인터페이스에 대해 설명을 했습니다. 요,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상속은 변할 수 없다. 인터페이스는 필요에 따라 선언하고 수정할 수 있다. 중요한 겁니다. 요번 시간에는 이제 클래스와 객체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램을 짜다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어떤 데이터를 넣고 반복 개수를 넣고 수행이라는 함수를 넣으면 얘가 이거 갖고서는 뭐 5번 반복을 한 다음에 이걸 출력한다. 그럼 이거 어떻게 돼요? 데이터 보이시죠? 데이터 메소드 수행 그죠? 확인을 누르게 되고 여기서 또 확인을 누르게 되면 새로운 이제 여기 보면 주식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여기서 이 프로그램에서 보면 입력을 받고 이거 메소드 만들고 출력하는 이런 데이터와 메소드들은 여기에 있는 이런 데이터 메소드들은 서로 연관이 있다고 볼 수가 있죠. 그죠? 요거는 또 내용이 다르잖아요. 그건 주식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것도 다른 거죠. 그러면 요렇게 연관성 있는 어떤 데이터와 메소드들을 갖다가 뭐 따로따로 짜도 당연히 되죠. 따로따로 당연히 되는 건데, 예를 들면 뭐 메시지 윈도로 보여주고 입력을 받고 뭐 되는데, 이걸 따로따로 짜도 되는 큰 문제가 없는 거는 자그마한 프로그램일 경우고요. 커지면 여러 명이 짜잖아요. 그러면 이 순서도 문제가 있고 에러가 날 가능성도 많고 그렇죠. 그래서 이거 갖다가 만약에 그래서 이제 상호 영화성도 많고 동시에 수행되어야 하는 데이터와 절차 같은 걸 묶어서 하나로 관리를 하면 이 프로젝트가 커졌을 때 되게 유용하죠. 딱 하나야. 이유는 그냥 이거 굳이 그 영화성 있는 거를 따로따로 하지 말자는 거죠. 묶자는 거죠. 묶자는 거. 그래서 그 소스를 보여드리면 뭐 C샵으로 된 소스긴 한데 뭐 달라지는 건 없어요. 다만 여기서 보시면 비주얼 배경이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버튼이 누르게 되면 데이터를 입력받고 문자를 만들고 보여주는 일련의 작업들이죠. 데이터와 메소드가 묶여 있는 거죠. 이거 갖다가 이것들은 다 연관성이 있는 거죠. 데이터와 메소드가 서로 연관성이 있는 거니까 이거 갖다 이렇게 짜도 상관없는데 이걸 이렇게 짜지 말고 자 보세요. 연관성 있는 데이터 메소드니까 그걸 묶자는 거죠. 데이터 메소드 보이시죠? 이걸 묶어가지고 하나의 클래스 설정해버리죠. 이름이 뭐냐면 미노 클래스라고 이름을 내가 붙인 거예요. 붙여주고 이게 붙여주고 나면 어떻게 돼요? 여기서 버튼이 누르게 되면 미노 클래스에 있는 뭘 돌려라.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프로그램이 자 앞으로 가볼게요. 이렇게 짠 거보다 이렇게 짜면 어떻게 돼요? 일단 보기 편하죠. 그리고 에러날 가능성도 적죠. 그죠? 그래서 큰 프로그램일 경우에는 이런 게 편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C책 같은 데 보면, C++ 책 같은 데 보면 클래스 앞에 스태틱이 붙으면 클래스 자체만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객체를 만들지 아니한다. 뭐 이런 식으로 대충 설명이 되어 있죠. 이런 의미라고 보시면 돼요. 원래 이제 프로젝트를 하다 보면 연관성 있는 데이터 메소드 같은 게 있을 때 그 분리되지 않으면 그걸 묶어서 한번 사용하자고 해서 만든 게 클래스라는 개념이에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보시게 되면 그래서 클래스를 선언해서 연관성 있는 데이터 메소드 같은 걸 한 번에 쭉 묶어가지고 한 번에 쭉 실행하게 만들면 프로그램도 간단해지고 에러도 적고 개발자마다 뭐 실수할 필요도 없고 읽기도 쉽고 뭐 그렇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동시에 수행한다고 해서 하나를 클래스로 묶어도 작업이 나중에 뭐 어디 가면 뭐 한쪽 부분만 수행된다 할지 뭐 이렇게 되면 이 클래스를 묶는 게 효과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묶기 전에 이게 항상 같이 꼭 묶여서 사용되는 것인지 정확히 검토할 필요가 있죠. 그렇죠?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단위 작업기 묶고 클래스가 쭉 있었는데 이것들 중에서 보면 중복되는 게 또 있으면 묶은 것 중에도 중복되는 게 또 있으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이미 배웠죠? 상속을 이용해서 쫙 하면 되죠. 근데 상속을 이용해서
클래스에 중복되는 것들을 방지를 했는데 이게 퍼머넌트한 게 아니고 임시적인 경우 어떻게 돼요? 그거를 인터페이스로 만들어줘야죠. 항상 똑같은 거면 상속으로, 임시적인 경우는 인터페이스로. 이해하셨죠? 여기까지 해서 만들어졌고요. 그래서 클래스를 만들 때 또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어요. 지금까지 만든 거 뭐냐면 연관성 있는 데이터를 묶어가지고 클래스 선언해서 쓰는 걸 설명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 클래스가 여러 개 있을 경우에 그것들을 갖다가 이렇게 공통적인 것들이 있다면 상속을 이용해서 체계화시킬 수 있고 인터페이스를 이용해서 만들 수도 있다는 것을 설명을 했어요. 그리고 클래스를 묶은 것들이 자꾸 나중에 부분적으로 쓰이게 되면 그 클래스 잘못된 것이다. 그렇죠? 자, 그 다음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여러분한테 설명해 주는 게 있어요. 예, 아까 성적 계산하는 거 보이죠? 3명의 국어, 수학, 영어 성적을 하는 건데 이거 갖다 만약에 스튜던트를 중심으로 해서 학생을 중심으로 해서 학생의 국어, 수학, 영어 성적을 계산하는 걸로 이렇게 묶어주면요. 그리고서 이제 풀어내서 스튜던트는 S1, S2, S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학생이 늘어나면 어떻게 돼요? 뭐 S4 간단하게 쓰면 되죠. 근데 이렇게 묶었을 때 자 보세요. 사회라는 과목이 새로 추가되면 나는 클래스를 묶을 때 국어, 수학, 영어 학생을 중심으로 해서 묶었는데 과목이 추가돼요. 그럼 어떻게 돼요? 프로그램 다 작살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근데 학생이 만약에 늘어나면 아무런 문제 없죠. X4만 하면 되니까. 똑같이 이거는 똑같은 걸 갖다가 과목을 해서 학생 1의 과목, 학생 2의 과목, 학생 3의 과목 해서 스코어를 만든 다음에 스코어를 국어, 수학, 영어로 묶을 수도 있죠. 이런 경우에는 과목이 늘어나면 어떻게 돼요? 사회 아무런 문제 없죠. 학생이 늘어나면 프로그램 다시 짜야죠. 자 보세요. 클래스를 만들 때 연관성 있는 데이터와 메소드를 갖다가 묶어줘야 돼요. 묶을 때 이게 바뀌면 지금 이 앞에서 있는 얘들 2개 보여드렸죠? 난리 나는 거죠. 그래서 그 객치장 책에 보면 객치장 프로그램은 디자인 중요하다. 뭐 이렇게 얘기가 나와요. 그러면 내가 물어보죠. 왜 디자인이 중요한데? 물어보면 아무도 대답을 못하죠. 이제 여러분은 대답할 수 있죠. 디자인이 잘못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보이시죠? 이거를 이 프로그램이 앞으로 학생이 늘어날지 과목이 늘어날지를 잘 파악하지 못해서 이제 그 과목의 그 스코어로 이렇게 묶었는데 학생이 늘어나 버리면 프로그램은 작살나는 거죠. 앞에서처럼 스튜던트를 묶었을 때는 학생이 늘어나도 아무런 문제 없지만 과목이 늘어나면 안 되는 거죠. 이해하셨죠? 지금 여러분은 클래스라는 개념이 도입된 이유에 대해서 제가 설명해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객치장 프로그램을 짤 때는요, 클래스를 선언할 때 무엇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를 여러분이 개념적으로 정확히 알고 있어야 돼요. 이거를 모르고 막 잡으면 안 돼요. 이 프로그램이 현재 앞으로 어떻게 쓰일 건지를 정확히 알고서 덤벼야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좋아요. 그리고요, 이렇게 했을 때, 지금 여기서처럼, 이제, 스튜던트 클래스를 바로 쓰는 게 아니고, 스튜던트 클래스와 똑같은 건데, 모양 같은데 데이터만 다른 경우가 발생하죠. 그런 경우는 어떻게 돼요? 여기서처럼 S1, S2, S3 같은 거 만들죠? 이걸 뭐라 하냐면 객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클래스만 쓰는 경우가 있어요. 객체를 안 만들고 클래스 자체를만 쓰는 경우. 이 앞에 설명한 거. 앞에서 설명한 이거죠. 보여드릴게요. 이거예요. 이렇게 해서 스태틱 선언을 쓰는 경우가 있죠. 이런 경우도 있고요. 이거는 클래스만 쓰는 경우예요. 객체를 만들지 않는 거예요. 이거 말고 여기서처럼 이렇게 해서 클래스를 선언하고 이렇게 객체를 만드는 경우가 보이죠. 이거는 뭐냐면 같은 모양인데 데이터만 다른 경우가 발생하면, 그래서 이런 경우를 내가 설명할게요. 그 연관된 데이터에서 하나를 묶어서 처리할 수 있는 기반이 클래스로 되어 있는데 하다 보니 클래스와 형태는 동일한데 값만 다른 경우가 발생한다. 그래도 그럼 클래스를 계속 선언할 거냐? 그럼 클래스 선언하다가 벌써 다 보겠네.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할 거냐? 객체라는 개념을 도입하자고 해서 만든 것이 객체예요. 그래서 앞에 있는 예제를 보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자, 보세요. 민호라는 클래스인데 똑같죠? 근데 여기 보면 여기 똑같고요. 그 앞에 스태틱이 빠졌죠? 스태틱이 빠졌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프로그램에서 이거 형을 가지는 객체. 이 민호 클래스 형을 가지는 객체를 만들고 객체를 사용하는 거죠. 자, 그럼 보세요. 자, 클래스를 사용하는 경우, 객체를 사용하는 경우가 다르지요. 그죠? 대부분은 객체를 사용하는 경우가 대부분 많겠죠. 근데 클래스를 사용하는 경우도 생기죠. 대표적인 게 뭐예요? 뭐 예를 들면 뭐 은행 같은 데서 이자율 계산하는 모듈이라 이런 것들은 뭐예요? 객체를 만들지 않겠죠. 그죠? 그렇지만 계좌 정보 같은 것들은 어때요? 계좌 같은 것들은 그건 사람마다 계좌가 있으니까 그건 쫙 만들어 나가야 되는 거죠. 이해하셨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뭘 아셨냐면 이번 시간에 객체장 프로그램을 짤 때 알아야 될 게 뭐냐면 클래스와 객체가 도입된 이유와 절차예요. 클래스가 처음에 도입이 됐고요. 클래스를 도입해서 쓰다 보니까 같은 모양을 가지는 클래스가 여러 개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만들어진 객체라는 걸 알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언제 클래스를 쓰고 언제 객체를 쓰고 클래스만 쓸 때는 스태틱이라는 걸 붙여야 된다는 거, 스태틱 안 붙이면 그거는 객체를 쓴다는 것, 이걸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돼요. 이해하셨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한 거는 뭐냐면, 클래스와 객체라는 개념이 처음에 왜 도입됐구나. 그래서 이 클래스가 먼저 도입이 됐고, 사용하다 보니 어떠한 필요성에 의해서 같은 모양을 가진 그 데이터만 다른 것들이 많이 발생하니까 객체라는 개념이 추후에 도입된. 그래서 그 둘의 차이를 잘 알고 있어서, 그래서 우리가 그 객체장 프로그램을 짤 때 클래스 업무 분석을 잘해야 된다. 뭐 디자인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개념은 바로 클래스를 디자인할 때 말하는 것이다. 이해하셨죠? 자, 오늘 여기까지만 할 거예요. 지금 말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여러분 여기 보시는 것처럼 자 볼게요. 처음에 요 스태틱으로 해서 이거 일련의 데이터 연관된 것들을 한 번에 쓰는 요 개념을 이해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 클래스를 잘못 잡았을 경우에, 스튜던트로 잡았을 때 과목이 늘어나는 경우, 과목을 잡았을 때 학생이 늘어나는 경우에 문제가 발생한다는 걸 여러분 이해하셔가지고 이걸 잘 만들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클래스를 만들 때 같은 모양을 가지는 클래스가 여러 개 데이터만 다르다면 클래스를 계속 털어나는 건 너무 부담이 되니까 그럴 경우에는 이거 갖다가 이렇게 객체라는 개념으로 선언을 해가지고 사용한다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돼요. 이제 여러분은 클래스와 객체가 어떻게 도입되는지 이유를 명확히 설명을 들으셨어요. 이제 이걸 알고 나면 여러분이 이제 실제로는 이제 프로그램 짤 때 보면 여러분이 언제 어떻게 써야 되는지를 명확히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이해하셨죠?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